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역에 나왔는데 오늘은 세종시에 있는 직업능력개발원을 가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직업에 대한 진로, 연구,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계시는 유명한 분을 만나 뵈러 갑니다. 성함은 박동 박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 학자로서 정책 연구가로서 또 역사학자로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래 직업에 대한 것도 좀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최근에 책을 냈어요. 책을 내셨는데 이게 보통 책이 아닙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좀 이렇게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개발원은 이렇게 박동 박사님을 찾았는데요. 이 박동 박사님께서는 본래는 그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학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분야였어요. 우선 이제 학부는 이제 신문방송학을 또 전공도 하셨고, 또 대학원 석사 박사는 또 정치학을 하셨던 분이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제가 이 책을 우리 교보문고, 영풍문고를 다 다니면서 샀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좀 이렇게 제목 자체가 뭔가 좀 특이한 제목 같고, 근데 이제 보면 영산강 마한 태양족의 기원과 발전. 그래서 이제 박동 박사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내셨어요. 무려 한 5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이렇게 역사책입니다. 하나의 큰 틀로 본다면 역사책인데 우리 그 한민족의 기원이라든지 우리 성씨의 기원이라든지 이게 일반적인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내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이제 문외한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이 이 책의 저자이신 박동 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작가님으로 불러야 될지 아니면 역사학자님으로 불러야 될지 아니면 그냥 박사님으로 불러야 될지 워낙 그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우선 잠깐 그래도 본인 소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뭐 금방 말씀하셨지만 제 전공은 정치학이었는데요. 정치학. 예. 학부에서는 뭐 신문방송학이었지만 정치학이라는 것이 이게 그 역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은 이제 정치학 중에서 제가 비교 정치 경제학을 했거든요. 예, 비교 정치 경제학. 예. 그러니까 정치 경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역사를 볼 때 단순히 그 나라가 땅이 크다든가 그 나라가 인구가 많다든가 뭐 자원이 많다든가 이런 걸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어떠한 정치 세력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만한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워 관계, 힘의 관계로 분석하는 학문이 정치학이고요. 또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게 전쟁입니다. 그렇죠. 정치학에서 분석하는 게 전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고대 사회에 이제 중원 대륙에서의 전쟁,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 어떻게 또 연결되고 이게 열도로 또 어떻게 연결됐는가, 요 이제 한중일 삼국의 그 역사를 통시적으로 비교한 연구라고 물론 이제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정치학도 뿌리로 하기 시작하면 역사를 뭐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또 그 결국 이제 네가 맞냐 적냐, 뭐 힘이 세냐 약하냐 뭐 이런 게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론이 또 나오게 되고 그것도 역사인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뿌리는 같다 할지라도 정말 이게 정치학자 분들이 이렇게 역사책을 이렇게 깊게 쓰신 분은 좋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걸 쓰게 된 계기는
계기는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예. 제가 이제 그 나주박물관 사업에 관여를 하게 됐어요. 아, 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일을 하는데 이제 나주에 박물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고향이 나주이긴 하지만 아, 예. 그 굳이 뭐 박물관 그거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그때 분들이 이 나주에 이제 온감묘가 많이 있다. 그 온감묘가 있는 것이 저 고향 그 시골집 바로 앞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어려서부터 많이 봤는데 그게 문화적 가치가 있나요? 이제 저 그랬죠. 제가 묘라고 생각했다. 어렸을 때는 예. 그냥. 그때만 해도 이제 여기 있는 이 묘들이요. 고분. 이 고분들, 예, 고분들. 이 고분들이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어려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도라산 사업을 하시던 분들하고 이제 2005년 무렵에 라에 대한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라산의 라가 그게 도읍할 때 도자에다 이제 그게 나주 할 때 나자 해서 도라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라산을 한 사람은 그게 신라 할 때 라다라는 분이 있었고요. 예. 그게 아니라 신라 자체가 바로 나주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한 지역이다. 아, 그것이 신라 때 라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예. 신라 자체가 라주 세력이 점령한 거다. 그래서 신라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원은 나주에 있다. 하고 이제 기원 논쟁을 하다가 그 나는 이집트에도 있는데요. 하고 이제 국내 논쟁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도 라가 있다고 하고 인도에도 라가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논의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아주 좀 학문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라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그럼 탐색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한 15년 15년. 예, 15년 동안 라를 추적을 해온 것이죠. 라 한자를. 그래서 이제 라 한자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운남성을 갔는데 중국 운남성. 운남성 박물관에 갑자기 라국이라고 딱 써져 있는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 예, 라국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뭐 나국 추경 8쪽. 그래서 벌써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라국이라는 게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한문이 똑같아요. 우리로 이제 말하면 전라도 할 때 라자. 그렇죠. 신라 할 때 라자. 예, 그 라국이. 근데 그것이 라국이. 예, 중국에. 그래서 이제 그 라국에 대해서 이제 바이두를 쳐서 중국에 바이두라고 있습니다. 바이두 검색 엔진. 이제 한국으로 보면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게 포털 사이트거든요. 그 바이두라고 있습니다. 훨씬 그 자료가 많고요. 1차 사료들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에 대해서 추적을 하다가 이제 노에 대해서도 추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노씨들, 나씨하고 노씨들. 우리가 노씨, 그러니까 뭐 노태우 대통령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노씨가 있고 라씨도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렀는가를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여기 아주 이렇게. 보시면 광주라는 곳이 중국 하남성의 남부에 광주라는 것이 있고. 우리 전라남도 광주 빛광자는 빛광자 광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 옆에 광산이 있고요. 또 광산. 우리 그 광주 그 광산구가 있잖아요. 광산구. 옛날에는 광산군이었습니다. 군이었고 지금 광산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광주로 통합되었고요. 통합돼서.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한평 나산이 있습니다. 한평에 라산. 라산 있죠. 한평도 나산이 있고 나주도 나자를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설마 하고 했는데 조사를 또 해보니까 광주에는 광주 노씨들이 살고 있었고요. 우리 한국의 광주를 얘기는 예요? 이제 지금 광주 노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 광주 노씨가 있는데 놀랍게도 중국에 원래 광국이 있었어요. BC 2030년 이전에. 그런데 그 이후로 거기가 광주로 바뀝니다. 지명이. 그런데 거기에 광주와 광산에 노씨들이 살고 있었어요. 또 다시. 자, 요 대목에서 중국. 요 대목에서 시청자를 위해서 제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광주, 빛광자 광구가 있고
광산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광산구. 그렇습니다. 광산구가 있는데 이것이 중국의 똑같은 하남성에 광주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광산도 있고 예. 근데 한국에도 노씨가 살고 있고 라씨가 살고 있는데 예. 거기도 똑같이 노씨가 살고 있고 라씨가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안 순간에 갑자기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레카를 외쳤죠. 유력하네. 야,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그래서 이제 중국의 중원의 역사를 대개 보면은 그냥 사료에 의거해가지고 그냥 추측하고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도대체 맥락이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막 강의 위치도 막 서로 자기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고대 지명들이 복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나라의 단양도 지명이 3개 이상입니다. 그래, 단양. 한국의 한국에도 단양하고 단양이 있고요. 그 똑같은 한자를 썼나요? 똑같은. 한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지명하고 시족의 이동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어서 상나라 시대 때부터 상나라하고도 이렇게 우호적인 그야말로 고대 시대죠, 고대. 예, 아주 상고 하나라 시대입니다. 상나라니까. 예. 그러니까 상나라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가 상나라하고 틀어졌습니다. 상나라가 말년에 동이족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나씨 노씨들이 공격당하면서 주나라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주나라의 제후국이 돼가지고 이제 나국, 노국을 건설을 합니다. 라국 있고 로국. 예. 우리 그 성씨에도 라씨가 있고 그 라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노씨의 노국이 있고. 그러니까 한강에 지금 중국 한강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문하고. 우리 한국의 한강하고. 예. 중국 한강에 그 하류에 나국이 있었고 그 상류에 노국이 있었던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가 이제 강소국이었는데 제후국이니까요, 주나라에. 그렇죠. 근데 주나라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반이 약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나라가 중원을 장악해 버리려고 나국을 공격을 합니다. 네. 같은 동이족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노나라 사람들하고 연합을 한 거예요. 두 세력이. 그래서 초라 언북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발생합니다. 서기전 초나라고 700년에. 초라. 예, 서기전 700년 그 춘추 좌전에 나오는데 초라 언북 지전이 발생하는데 언북 전쟁. 거기서 이제 초나라의 장군 구라라고 하는 장군이 아주 그 이전에 여러 번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나국을 치러 갔다가 초라 두 나라의 이 군대가 그냥 협공을 해가지고 그냥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초무왕이 네. 그 믿을 수 없는 패배 때문에 아주 충격을 먹어가지고요. 네. 결국 무왕도 10년 후에 라국과 로국을 붕괴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무왕도 그 해에 죽어요. 그러니까 초나라가 국군을 건 싸움을 한 겁니다. 라국, 로국을 이기기 위해서. 그 이후에 라국, 노국이 어디로 주로 이동을 했냐면은 이 장사, 명나강, 장사, 장사 옆에 예장이 있습니다. 예장. 예장에 그게 나시들이 자기들이 본향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그래서 예장 나시가 중국에는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항주, 온주의 대라산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 주로 백도백과의 이제 검색에 따르면은 광서 자치주의 나시 노시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걸 나오고요. 목시도 있습니다. 그 백제의 대성 팔족 중에서 목시. 그리고 저는 이제 이들 나시하고 노시가 묘시든 묘족이라고 보는 묘족 거 아니냐. 묘족 있죠. 묘족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백제의 두 개 세력이 바로 중국의 이 남부 그 상해에서부터 복건성, 원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홍콩 윗부분 광동이죠. 광동성. 네, 광동성 옆에 광서 자치주 그리고 베트남 일대까지 이렇게 이 백제 시대 이 사람들이 널리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이 지역에 진출한 게 아니고 원래 그쪽에 나시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인구로 따지면 한국의 나시 노시들 인구는 그 뭐 30만도 안 되는데요.
30만 정도 될까요? 다 그 정도인데 중국에서는 3천만 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많은 백제 연구자들이 백제가 중국에 진출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에 진출한 게 아니고요. 중국에 있는 동이족들이 네. 한반도에 이주를 해왔고 이주를 했다, 또 이주죠. 이주한 사람들이 또 정보를 가지고 또 그쪽으로 가고 각종 문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파하고 같은 이렇게 세력으로 있었던 것이지 무슨 뭐 제국주의처럼 진출한 게 아니죠. 그 문화를 이제 전파를 한 게 베트남까지 이렇게 나시나 노시들이 살고 있는 걸 나오고요. 그 밑으로도 이동을 해서 22개 담로를 운영하는데 이 영산강 세력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시 노시들이. 참 이렇게 그 세상에는 그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잘 모르는 분야고 예. 관심도 뭐 쓸지도 않는 분야인데 그 라라는 한자 하나를 가지고 15년을 고민하시고 네.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노씨에 또 본인의 성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죠? 예. 그 노씨 분도 아니고 라씨 분도 아닌데 이런 것도 추적 조사를 하듯이 어떤 중국하고 한국의 어떤 연관성 그다음에 지역의 이동성 이런 것들 많이 하셔서 정말 이런 분은 이 한국에 없을 것 같아요.